여수 경도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와 관련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는 경제자유구역 편입도 추진됩니다. 광양 지역에 내년 말까지 3군데의 공공도서관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도서관 건립에 써달라며 30억 원을 기탁한 독지가의 뜻이 더해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목재 부산물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기업체들이 지역의 생산공장 건설에 나섭니다. 2019년 첫 가동을 목표로 율촌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3번째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조 원이 넘는 여수 경도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투자업체인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여수 경도 관광단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 미래에셋은 골프장을 포함한 경도 관광단지를 3,400억 원에 매입하고 5년간 7,500억 원을 투자해 최고급 호텔과 수상빌라, 요트 마리나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이달 안에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그동안 전남개발공사와 투자시설이나 대금 납부 조건에 관한 협상과 함께 최종 외자 투자 규모를 조율해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외자 유치 상황을 보면 영국계 국제투자회사인 캐슬파인즈의 투자 규모가 당초 3천만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본 투자 계약이 실행되면 내년 2월쯤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도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SOC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와 교량 건설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선정되지 못한 데다 중국 투자기업 유치에도 실패했던 여수 경도. 미래에셋과의 차질 없는 투자 계약 체결로 계획대로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양 관광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이 율촌산단에 3천억 원대의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보임에너지, 글로첼 바이오매스 등 이른바 우드펠릿 제조업체들과 각각 2,500억 원, 5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업체는 율촌산단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목재 부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해 오는 2019년부터 1차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을 증설해 세계 7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01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 에틸렌 생산 능력을 10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가스 터빈 발전기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증설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미국 등에서 해외 에틸렌 생산 설비 증설까지 마무리하면 4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인구 15만의 소도시에 1년여 사이 대형 도서관 3곳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광양시의 얘긴데요. 교육청과 시 당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독지가의 기부가 하나로 모인 결실입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을 펼쳐놓은 듯 독특한 건물 구조가 눈에 띄는 광양시 중동의 공공도서관. 내부로 들어와 본 열람실의 모습은 더욱 특별합니다. 어느 책상에 앉아도 바깥 경관이 활짝 펼쳐지고 열람실은 마치 실내 놀이터나 집 거실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도교육청이 80억 원을 투자해 이달 초 개관한 700석 규모의 이 도서관은 특히 사서 전문 직원들의 경험과 의견이 설계에 반영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좋은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약간 좋은 점을 모티브로 차용 삼아서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요. 도서관의 사각지대였던 광양읍 용강리에는 300석 규모의 신설 시립도서관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26억 원의 자체 예산과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가족이 함께 찾는 도서관이라는 청사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달 말 광양읍 사무소 인근에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표방하는 희망도서관이 착공됩니다. 이곳은 지역의 한 독지가가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며 기탁한 30억 원이 건립의 종잣돈이 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큰 뜻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도서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과 가족 도서관까지 도서관을 늘리자는 민과 관의 공감대가 결실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세 번째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장 간 수평 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간이 검사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살처분이 진행됐던 나주 남평의 시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과 나주시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7,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데 이어 차량 이동 등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에 있는 7개 농가의 닭오리 29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책이 아마 강구가 될 것 같아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오리 농장에서 오리알이 해남과 나주 부화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돼 오리알 폐기 처분과 함께 긴급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모두 시오리 농장이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금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4농가의 닭오리 14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정농단 의혹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 해역에서는 또다시 공정이 변경돼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체 아래를 받치는 철제 받침대, 리프팅 빔이 또 추가됩니다. 당초 26개에서 28개, 이번엔 33개로 늘어났습니다. 해수부가 인양 방식 자체를 변경한 지 한 달여 만에 리프팅 빔이 5개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를 드는 방식을 아예 안 하고 거기다가도 이제 빔으로 넣어서 더 안전하게. 현재 선수 객실부에는 빔 18개, 선미 부분에는 10개 중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객실부가 아닌 선체 양끝에는 와이어를 걸어 리프팅 빔과 함께 들어올리는 것이 당초 공정이었지만 이제는 전체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수차례 인양 일정과 방식이 차질을 빚어 변경되면서 유가족들은 시간 끌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해수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지금 이 또 바뀐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인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해수부는 빔 33개를 연내에 모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정부와 업체 측이 내년 6월까지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국회에서는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자 경찰청 인사에 따라 순천과 광양경찰서장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김홍균 전 광주청 경무과장을 순천경찰서장에, 서병률 전 광주청 수사과장을 광양경찰서장에 각각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명호 전 순천경찰서장은 전남청 정보과장으로, 양우천 전 광양경찰서장은 광주청 수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차바가 상륙하는 악천후 속에서 구조활동을 펼쳤던 해경구조대원들이 특진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해경본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재 경사 특진 임용식과 박창용 경사 등 3명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전수식을 갖고 당시 오동도 앞바다에서 긴급 구조 활동을 펼친 해경 구조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외계층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막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실천을 북돋기 위해 설치된 이 탑의 나눔 온도는 벌써 20도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전 혼란 속에서도 이웃을 살피는 관심만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관심과 참여가 그분들에게 큰 희망으로 갈 것이거든요. 하지만 한파 속에서 여전히 따뜻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어졌던 소소한 물품 기부마저 줄면서 올 겨울나기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갑을 여는 기부도 좋지만 현장을 다독일 수 있는 밀착형 봉사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어느 모금처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한데요. 지역에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봉사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촘촘한 나눔 문화가 겨울나기가 버거운 우리 이웃들에게는 작지만 더없이 소중한 보살핌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와 관심이란 단어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겨울의 문턱에선 지금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효산고등학교 조리과 학생들은 오늘 순천시 삼산동 마중물협의체위원 30명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경로당과 아동센터,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단체 협의회, 새마을 분협회 등도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으며 한국부인회 순천시지회는 이웃돕기 행사 수익금 300만 원을 관내 7가구에 난방비로 지원했습니다. 여수에서는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회원들이 여수시 화양면에서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을 갖고 재능 기부와 성금 등으로 지어진 주택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양시 라이온스 클럽도 지역의 종교단체와 함께 김장김치 100포기를 관내 2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여수 MBC 12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연말연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밝아오는 새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는 내년에도 우리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조명하고 지역사회 각 부문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선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20.4도입니다.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송영수 위원장 외 위원 1동이 2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 순천 광양축협에서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조화마을 주민 40만 원, 고흥군 남양면 우도마을 주민 27만 5천 원, 고흥군 남양면 장담마을 주민 23만 1천 원, 고흥군 도양읍 신흥마을 주민 25만 원, 고흥군 도양읍 여성의용소방대 회원 20만 원,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도양읍 하화도마을 주민 12만 6천 원, 고흥군 도양읍 비선마을 주민 11만 원, 고흥군 새마을 지도자 도양읍 협의회 회원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여흥 3구 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청산 2구 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서강동 고려타일 2기원 5만 원, 여수시 서강동 신선건재 이복환 씨가 5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국가산단에서 설비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광양 국가산단 내 포스코 컴텍의 생석회 제조 설비에서 내화벽돌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54살 백모 씨와 50살 안모 씨가 벽돌에 깔렸다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조 설비의 내화 벽돌을 교체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열차 탈선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55살 정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열차 운행 노선을 숙지하지 않고 교신 방식을 위반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규정된 속도를 넘겨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하다 탈선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훈 행정자치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라며 박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모니터연대는 또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생략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오는 16일까지 현대스틸산업 등 관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 대학생 채용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기업 현장 체험 학습에는 지금까지 200여 명의 지역 대학생이 참가해 90여 명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